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철 씨가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이제 트렌드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쓰고 했던 분이 웬 트렌드 얘기야? 근데 그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트렌드 쓰는 사람은 왜 1000번을 흔들려 어른이 된다 이런 책을 쓰고 난리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더 정확한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그 소비 행태를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건 내 전공으로 우리는 왜 저런 소비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점심은 1,500원짜리 김밥을 먹고 그리고는 커피숍에 가서 7,000원짜리 카페라테를 먹을까 하는 것이 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1년 내내 트렌드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혼자 영감을 얻어갖고 막 가을에 팍 쓰는 게 아니고요. 트렌드 헌터라고 해서 우리 이제 트렌드 조사하는 자원봉사자 그룹들하고 함께 6단계에 거쳐서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개발해온 방법론을 가지고 트렌드를 예측을 합니다. 내가 트렌드를 제일 먼저 연구해야겠다 마음 먹은 것은 2004년이었어요. 2004년도에 소비 행태를 막 연구하다 보니까 이 소비 행태가 각각이 소비의 욕망이 다 다르지 않고 하나의 물결과 흐름을 이룬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물결과 흐름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정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우리 랩 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트렌드 방법론을 연구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2007년에 제가 어느 신문사에서 이제 청탁을 받았어요. 1월 달에 올해의 트렌드를 조망하는 그런 글을 좀 써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아서 제가 오케이 10대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2007년은 이런 해가 될 것이다 하고 전망을 좀 해보자. 이제 그런 걸 했죠. 그렇게 하고 10대 키워드를 쭉 뽑아놓고 글을 쓰려다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이걸 그냥 막 쓰지 말고 각 키워드의 첫 글자를 똘똘똘똘똘 모으면 뭔가 좀 재밌는 단어가 됐으면 좋겠다. 뭘로 할까? 하다가 시간은 없고 누가 내년은 황금 돼지띠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황금 돼지를 뜻하는 골든픽으로 하자. 마침 저 쉬어보면 딱 10글자예요. 그래서 Golden 이렇게 골든픽으로 키워드를 만들어서 기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충고인데요. 뭐든지 참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해 아무 생각 없이 골든피그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부터 계속 띠를 맞춰야 되는 매우 깝깝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쥐띠였는데요. 쥐는 렛이잖아요, 보통. 그 렛은 3글자밖에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좀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뭘로 할까 경론을 벌인 끝에 쥐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귀엽고 스타인 미키마우스로 하자. 그래서 이제 미키마우스라고 첫 글자를 만들었는데 또 얘가 쉬어보면 11글자네? 그래서 이 해에만 할 수 없이 11대 키워드를 발표했다는 처음에 10대 키워드만 생각해 놨다가 마지막에 한 키워드를 추가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 2자가 Economic Anxiety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시킨 키워드입니다. 경제적 근심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뭐라고 2008년 초에 예측을 했느냐면 올해는 경제적 근심의 한 해가 된다. 경제 위기가 일반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재테크에 대한 불안, 경제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이 매우 커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저 해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파산하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전 어디 가도 그 세계 금융위기 루비니가 아니고 내가 먼저 예측했다 이러고 다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저희 집사람은 그걸 예측해놓고 지 펀드는 반토막을 내. 제 집에서 절대 트렌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의 키워드 발표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요. 저희가 이제 나름 방법론에도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책으로 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말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그 다음 해의 키워드를 예측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때는 소띠여가지고요. 뭘로 할까 하다가 캐시카우, 우리 돈을 꾸준히 벌어주는 그런 부문을 캐시카우라고 하는데 아주 커다란 캐시카우를 갖자. 이런 덕담을 담아서 빅 캐시카우라고 10가지 키워드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는 호랑이띠였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 이코노믹스를 더해가지고 타이거로믹스라고 10가지 키워드를 만들었어요. 이때 그 루비니 교수 이런 사람들이 다 더블 딥이 온다고 무진장 사람들 겁을 줄 때입니다. 하지만 저만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호랑이의 경제처럼 활활 대륙을 향해서 웅비를 할 거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저것도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저희 집사람은 그 펀드나 좀 빨리 원금 좀 찾아보라고. 11년도는 two rabbits라고 토끼띠에 맞춰서 2마리 토끼를 잡아라. 이제 이런 키워드를 제시를 했어요. 2마리 토끼는 여러분 우리 흔히 한꺼번에 쫓을 수 없는 그런 2가지 모순되는 목표를 의미하잖아요. 요새 고객들은 가격이 싸면서도 품질은 좋고 디자인이 예쁘면서도 기능은 막강하고 그렇죠? 이런 그 2마리 토끼들을 계속 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2마리 토끼라고 했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용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을 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 추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죠.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의 키워드를 얻었습니다. 드래곤은 임금의 동물이죠. 그리고 드래곤볼은 여의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7개를 다 모으면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올해 소원 비는 사람 참 많을 것 같아요. 크게는 대통령의 소원부터 국회의원 되겠다는 소원,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소원, 사업에 성공했겠다는 소원. 그래서 올해 이 용의 여의주를 다들 하나씩 얻으셔서 각자 소원 성취하셔라 하는 의미로 드래곤볼이라고 키워드를 했는데요. 자, 내년은 2013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는 2013년은 뱀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의 해를 우리가 놓고 어떻게 키워드를 만들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뱀은 아시다시피 스네이크인데, 그래서 내년은 흑사띠거든요. 까만 뱀의 해여서 블랙 스네이크, 다크 스네이크, 별걸 생각해 봤는데, 뱀이 이쁘지가 않잖아요. 다 어감이. 그래서 보아로 할까, 아나콘다로 할까, 서펀트로 할까, 심지어 그 해리포터의 슬레더린까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단어가 코브라 트위스트입니다. 코브라는 아시다시피 모든 뱀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입니다. 한 방으로 코끼리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코브라에서 뱀을 가지고 왔고요. 코브라 트위스트는 여기 옛날에 프로레슬링 좋아하신 분은 금방 뭔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레슬링에서 아주 필살기로 속하는, 요즘 이제 UFC 할 것 같은 안바 기술 이런 게 다 코브라 트위스트의 기본을 둔 것입니다. 코브라 트위스트는 함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김일 선수가 선보이고 안토니오 이노키가 해결을 했던. 코브라 트위스트가 나온다는 것은 게임이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종결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은 사실 굉장히 불안한 한 해입니다. 다들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불안 속의 한 해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살아남고 2013년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필살기를 하나씩 갖추시라 하는 뜻에서 코브라 트위스트를 했고, 올해의 컬러는 옐로우로 했습니다. 옐로우는 우리 아기들 스쿨버스가 옐로우죠. 원자력 이런 거, 위험물질 이런 거 다 옐로우입니다. 왜냐하면 주목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계적인 불안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해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옐로우는 아시아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 위기의 와중에서 세계 경제를 견인할 곳은 아시아밖에 없다. 좀 이런 느낌을 가셨고요. 또 옐로우가 좀 안 좋은 느낌으로 쓸 때는 노랭이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아껴 쓰고 좀 신경질적이고 내년에 이제 다들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아껴 쓰고 현명해질 것이다 하는 예상을 코브라 트위스트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브라 트위스트를 하나씩 보시면 C는 City of History. 사람들이 좀 히스테리가 강해지는 것 같다. 이게 날선 사람들의 도시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좀 날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조금 핥히고 못 믿고
뭐 있으면 블랙박스 갖다 대고, 이제,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O는 OTL, nonsense. 설마 그 OTL? 맞습니다. 그 OTL입니다. 헐, nonsense 하는 건데요. 요즘 논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개그 콘서트를 예로 들면 옛날엔 기승전결이 있던지 반전이 있던지 생활의 공감이 있던지 이제 이런 유머 코드였는데 요새는 그냥 나와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해버립니다. 아람쥐 이런 식이죠. 그죠? 열심히 얘기하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게 어른들은요 저게 왜 웃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 논리가 없기 때문이죠. 난센스죠. 브라보는 브라보 스칸디맘. 스칸디맘은 젊은 엄마들, 30대 N세대로 자라나서 과거에 엄마같이 살겠지 않겠다는 새로운 스칸디나비안 형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엄마들, 스칸디맘의 대두고요. 그 다음에 redefine the ownership. 우리가 뭔가를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런 소유권이 자꾸 새로이 정의되고 이제는 그냥 소유하는 것보다 그냥 누리면 된다. 예를 들면 빌려 쓰는 것 같은 거. 기성세대들은 남의 거 빌려 쓰는 거 굉장히 어색합니다. 돈 모으면 일단 집부터 하나 사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이제는 굳이 내가 그걸 살 필요 없다. 사놔봐야 집값 떨어지게만 하고 그냥 렌트해서 계속 돌아다니면 되고 자동차도 할부로 사고 유모차도 할부로 사고 매트리스도 할부로 구하고 내가 면접 때 한 번 입었던 옷 다신 입을 일 없을 것 같고 누군가 잘 입었으면 좋겠다. 같이 공유하고 이런 나눔의 향유의 경제가 생겨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lone with lounging. 사람들이 홀로서 라운징을 즐긴다. 라운징이라는 건 자기 혼자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반신욕을 굉장히 즐긴다든지 향기를 즐긴다든지 수집을 즐긴다든지 그런 라운징 행동이 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taste your life up. 미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마 내년은 식품 산업, 외식 산업 뿐만 아니라 맛과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클 걸로 보이고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whenever you want. 시즌이 없어진다. 요즘에 여행을요, 젊은 사람들은 7월 말에 안 가요. 10월 달에 연차 월차 팍팍 더해가지고 갑자기 인도를 한번 갔다 온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즌에 무엇을 한다 이런 시즌 개념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디톡스 타임 해서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독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사람들이 그런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디톡스가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surviving burnout society. 소진 사회가 온다. 사람들이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소진될 때까지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예거밤을 마셔가면서 끝까지 논다 하는 것이죠. 완전 여러분 락 페스티벌이나 클럽 가보시면 어떻게 노는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적절한 불편. 소비자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고 적절한 불편을 줘야 한다 하는 것이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너무 피상적으로 쫙 한 것 같아서 이 중에 딱 한 개만 좀 재밌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 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적절한 불편입니다. 마케팅에도 밀당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착하고 너무 하란 대로 다 해주고 이런 착한 남자보다 적절히 밀고 당길 줄 아는 나쁜 남자가 더 매력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마이크로 밸류 마케팅이라고 해서 고객이 무슨 불편을 느끼기 전에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약간은 선수처럼 밀고 당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처럼 마케팅에도 밀당이 필요한 그런 트렌드가 내년에 보일 것인데요. 첫 번째 선수들의 작전은 저기 있듯이 기다림입니다. 약간 기다리게 만들어야죠. 그죠? 언제나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 어떨 때 매력 없습니다. 줄을 세워요. 디아블로 나왔을 때 사람들 줄 섭니다. 애플의 신제품 나온다 그러면 또 줄 섭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 노래를 공개했는데 스웨덴의 어떤 가수는 딱 한 번에 한 사람만 플레이가 되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줄 서고 기다린 게 온라인에서 그 노래 들으려고. 사실 노래는 좀 그지 같았는데 다들 기다린 거죠. 이거 뭔가 해서. 그죠? 두 번째는 모자람. 상당히 너무 엄친아야. 그죠? 그런 것보다 뭔가 내가 좀 채워주고 싶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면
또 마음이 좀 땡기잖아요. 그런 게 모자람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글램핑이라고요. 호텔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미? 그죠? 캠핑은 불편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 해보고 뭐 하다 보면 와인은 갖고 왔는데 와인 따기 안 갖고 왔어. 그래서 이리 줘봐. 젓가락으로 하다가 코르크 안에 빠뜨리고 코르크 섞인 와인 먹고 이게 캠핑인데 그런 거 싫다는 거야. 호텔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나는 가서 그래도 심심하니까 고기 굽는 거 정도는 내가 하겠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기 호떡 믹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요리를 하더라도 그 요리가 귀찮으면 그냥 부르면 돼요. 그죠? 그렇다고 요리를 할 거면 팔을 걷어붙이고 제대로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중간 어디에 있는 야매 요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불편을 주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모자람을 느끼게 하는 것. 세 번째가 무심합니다. 약간 무심할 줄 알아야 돼. 그 아이폰 안테나 게이트 나왔을 때 아이폰 밑에 거기를 쥐면 감도가 떨어져요.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쥐지 마시오. 사실 이런 불편함은 제품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녀 잘해주는 착한 남자라기보다는 적절히 소비자를 밀고 당길 줄 아는 선수 같은 기업들이 히트 상품을 많이 낼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소비자도 뭔가 스스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비자들의 참여 욕구를 잘 이끌어내면 내년도에 필살기 하나쯤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청중 여러분, 연애에서나 사업에서나 코브라 트위스트의 필살기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